겨울방학 때는 수학 공부 딱 이대로만 하세요. 제발 학원 강사 말 좀 그만 들으세요. 그거는 여러분한테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도 진짜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엄청 후회했었어요. 이것만 해도 장담하는데 수학 100점은 꿈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태쌤입니다. 저는 대기업 연구원이고 주말엔 수학을 가르칩니다. 뇌과학 기반 공부법으로 중학생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올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보니까 많은 예비 중일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막 이도저도 아닌 뭔가 끄적끄적대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뭔가 학원은 다니는데 이게 아직 3월까지 시간은 좀 많이 남은 것 같고, 그러니까 동기부여도 딱히 안 되고요. 그런데요, 이 시기가 정말 중요해요. 절대로 그렇게 대충 하고 싶은 대로 공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공부랑 중학교 공부가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방법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했다간 정말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중학교 가서 성적은 바닥을 치는 현상이 발생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예비 중일이 이 겨울방학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해야 할지를 제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뇌과학 기반의 공부 원리와 구체적인 공부법까지 모두 다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원래 수학은 두 가지를 공부해야 돼요. 개념 공부, 문제 공부. 지난 영상에서 제가 개념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오늘은 문제 공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문제 공부를 할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전에 문제 풀이가 아니라 문제 공부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대부분 수학 공부 어떻게 하나요?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풉니다. 채점을 하고 틀린 건 해설지를 봅니다.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면 공부가 끝나죠.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 중에 사실은 진짜 공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업을 듣는 것도,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보는 것까지 모두 공부가 아니에요. 이상하죠? 자,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공부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부가 뭔지도 모르면서 공부를 잘할 수는 없겠죠. 자, 공부란 뭘까요? 공부라는 건 모르는 걸 아는 걸로 바꾸는 작업이에요. 내가 몰랐던 걸 새로 알게 되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문제를 푸는 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것일 뿐이지 몰랐던 걸 새로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수업을 듣거나 해설지를 보고 알게 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나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자, 왜냐면 뇌과학적으로 아직 내 것이 된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진짜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안다고 착각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웠다고 해서 바로 자전거를 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수업을 듣거나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내가 그것을 직접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자,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뇌과학을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식을 저장합니다. 지식을 저장하는 기억 방식이 이제 두 가지인데, 바로 작업 기억과 장기 기억이에요. 자, 쉽게 말해서 작업 기억은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기억이고, 장기 기억이 말 그대로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진짜 기억입니다. 진짜 내 것이 되려면 작업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이 장기 기억은 저장이 되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난다고 까먹는 게 아니고 몇 주, 몇 달, 몇 년까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서 활용하는 지식은 모두 장기 기억에서 가지고 오는 지식들이에요. 작업 기억에 저장된 건 임시로 저장된 거기 때문에 우리 맘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자, 수업을 듣고 해설지를 보고 작업 기억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 실력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해설지를 보고 나서 이해하면 똑같은 문제는 이제 다시 풀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무너집니다. 이해한 게 아니고 외운 거니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문제를 풀고 해설지를 보는 것, 수업을 듣는 것 모두 공부가 아닙니다. 문제를 푼다고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공부해서 진짜 실력을 키울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무지성 양치기는 금지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양치기가 아니라 무지성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면 좋죠. 그만큼 공부할 기회도 많이 생기니까요. 자, 기회가 생긴다는 게 무슨 뜻이냐? 문제를 많이 풀면 풀수록 틀린 문제도 많이 나오겠죠? 그럼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뭘 모르는지 발견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새로 알게 되는 것도 많아질 거고, 그럼 실력이 그만큼 더 빨리 많이 올라가겠죠.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서울대 학생이 한 명 있는데, 이 학생은 1시간 동안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나서 다 맞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자, 왜 그럴까요? 보통은 뿌듯하고 기분이 되게 좋을 텐데요. 오히려 이 학생은 정반대니까요. 자, 왜 그러냐면 문제를 다 맞았다는 건 내가 틀린 게 없다는 뜻이고, 그럼 내가 모르는 걸 새로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새로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공부를 안 한 게 되는 거고, 실력은 제자리가 되는 겁니다. 1시간을 그냥 날린 거죠.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문제만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걸 발견해서 그걸 알기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있어야 실력이 늡니다. 자,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진 않아요. 평소에는 학교 수업도 듣고 학원 수업도 들어야 되죠. 숙제도 많고 바쁘다 보니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보통 학원 숙제가 많다 보니까 숙제하기도 급급하죠. 자, 그러면 생각하는 습관이 생길 수가 없고 나도 모르게 항상 습관적으로 무지성 양치기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자, 하지만 우리에겐 2달이라는 여유로운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때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제대로 공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생각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려면 사고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를 공부하면 될까요? 자, 이게 이제 바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이에요. 겨울방학에 수학 공부를 할 때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문제를 번역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처음 중학교에 들어갈 때 이 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수학은 그냥 사실 숫자 계산이에요. 분수, 소수 뭐 이런 걸 배우긴 하지만 결국은 사칙연산이 전부죠.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개념을 배우면서 수학적인 논리를 펼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고 초등학교 때 공부하듯이 중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중학교 첫 시험에서 수학 점수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제가 대기업 연구원으로서 수학으로 일을 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수학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드릴게요. 수학은 언어입니다. 의미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수학도 언어처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르쳐본 결과 그렇게 공부해야 실력이 압도적으로 좋아져요.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 뜻을 모르면 문장이 이해가 안 되죠.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학 문제를 읽긴 했지만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영어 공부하듯이 수학 문제를 읽고 거기에 나오는 단어, 개념 하나하나 모두 확실히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어 공부를 하다가 뭐 예를 들어 cow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내가 한글로 소라고 뜻을 말할 수 있으면 그 단어의 의미를 아는 거고 말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에 있는 단어들과 여러 표현들을 내가 직접 다 설명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모르는 문제라면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설명을 못한다면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니까 개념 공부로 다시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만약 내가 단어를 다 설명할 줄 안다면 근데도 문제를 못 푼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어떤 문장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영어도 단어 해석은 다 돼도 문장이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수학에서도 개념 하나하나의 의미는 알더라도 문제에서 말하는 이 표현이나 문장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의 어떤 표현이 어떤 개념과 연결 지어서 이렇게 써먹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영어에서 같은 의미를 다양한 표현으로 뉘앙스만 조금씩 다르게 여러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조건이 같은 조건이라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서로 다르게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수학은 단순히 개념 공부를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문제 상황, 문제 조건 속에서 여러 가지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고 내가 아는 개념을 어떻게 연결지어서 써먹을 수 있을지 그것까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는 개념을 이것저것 불러와서 연결 짓고 복합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힘도 길러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문제를 틀리면 해설지를 볼 게 아니라 문제를 다시 읽고 번역하듯이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죠. 문제를 분석해야 하는 거예요. 이미 문제에서는 풀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제공했어요. 내가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아직 없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길러야 하는데 해설지를 본다고 그 눈이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길러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세 번째입니다. 바로 풀이 과정을 쓰는 건데요. 많은 학생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손으로 쓰는 걸 대부분 귀찮아해요. 그래서 머리로 암산을 많이 하고 손으로는 대충 여기저기 알아볼 수 없게 쓰면서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게 수학 실력이 좋아지는 걸 방해도 하고 실제로 시험 점수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풀이 과정을 안 쓰는 건 스스로 문제 난이도를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꼴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어 지금 76 곱하기 49를 암산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무 어렵죠? 머릿속에서 동시에 숫자받을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분명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쉬운 두 자릿수 곱셈인데 암산으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엄청 어렵게 문제가 바뀌어버리죠. 자, 근데 게다가 초등학교랑 중학교랑은 수학의 난이도 자체가 다릅니다. 중학교 가면 새로운 수학적 개념을 배우면서 수학적인 논리를 펼쳐야 돼요. 풀이 과정이 더 길어지고 조건이 복잡해지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손으로 식을 차근차근 적으면 논리가 보여서 쉽게 풀릴 문제를 귀찮다고 머리로만 풀려고 하니까 뇌 용량이 초과돼서 버벅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 계산 실수가 나오고 아, 실수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손으로 쓰지 않아서 내 머리를 혹사시킨 본인의 잘못이고 그런 실수는 반복됩니다. 그렇게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고요. 이제 더 어려워지는 중학교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머리로만 생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정보들을 적어서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손으로 쓰면 쉬워지는 걸 굳이 머릿속에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풀이를 대충 쓰던 사람이 긴장되는 시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풀이를 깔끔하게 잘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평소보다 더 잘 못 쓸 수는 있어도 평소보다 잘 쓸 수는 없겠죠. 그래서 평소에 풀이를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쓰는 연습이 필요해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잘 써지게끔요. 그래야 문제도 더 잘 풀고 실수도 줄어듭니다. 실수를 해도 깔끔하게 잘 정리된 풀이를 다시 보면 금방 실수를 잡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검사가 필수인데 정리된 풀이가 제대로 적혀있지 않으면 애초에 검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평소에 풀이를 낙서가 아니라 글쓰기처럼 정리하면서 잘 쓰면 수학의 언어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자신의 풀이 과정을 눈으로 보면서 지금 어떤 단계이고 문제의 어떤 조건을 어떤 개념과 연결시켜서 어떤 논리가 나오는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풀어갈 수 있죠. 여러 가지 수학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활용하면서 마음껏 요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중학교 입학 전 가장 중요한 이번 겨울방학 수학 문제 공부할 때 제대로 지켜야 할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지성 양치기는 금물입니다. 문제풀이 개수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틀린 문제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발견하고 그걸 알아가면서 내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둘째, 수학은 언어입니다. 문제를 영어 독해하듯이 번역을 하세요. 단어와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속 조건들이 어떤 개념과 연결되는지 해석하는 연습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셋째, 손으로 적으면서 풀어야 돼요. 풀이 과정을 깔끔하게 적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자 수학적 논리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3가지만 기억하고 이번 겨울방학 2달을 보낸다면 중학교 수학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고 뇌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이대로만 공부한다면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가서 상위권, 아니 최상위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 뇌과학을 기반으로 최상위권이 될 수밖에 없는 진짜 공부 원리와 공부 방법을 알아가고 싶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